네, 자, 29번 보죠. 사기강박에서도. 자, 그 기억 부분 잘 기억하고 기억해서. 자, 원래 이제 사기하고 강박은 취소인데, 강박에서는 자, 절대적 강박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있다는 거고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기억. 강박의 의사표시에 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럼 취소네.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거치는 경우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자, 9점입니다. 그래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 쓰면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자, 108조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짰으니까 무효. 다음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까지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럼 지금 배우는 사기강박은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절대적 강박은 무효다. 절대적 강박. 그런 예외 기억하고. 자, 여기서 이제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하고 나면 소급적으로 이것도 무효가 된단 말이야. 소급적 무효니까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누구에 대한 못한다?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가 되었다고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선의의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반대로 악의의 병은 취득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선의의 병만 보호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는 꼭 나온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추정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은 모르는 걸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선의로. 근데 우리가 둘이 갑하고 우리 소송 붙었어요.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지혜들.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은 판결 절대가 안 해요. 판결은 지네 둘이만 절대야. 나한테는 모르는 거야. 소송 붙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선입니다.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선이야. 제3자는 모르는 걸로 추정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 뭐 첫 시간부터 배우잖아. 영어 시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knowledge power 그래가지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아니야. 모르는 것이 힘이다. 아시겠죠?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장관 청문회 가보세요. 전부 다 잘 모르겠네요. 생각 안 한대요. 전부 선이 주장하는 거야. 전부 다 모른다 그러잖아. 잘난 척했다는 그냥 깨지는 거야. 그냥 깨져요. 왜? 그 국회에서는 뭡니까? 일방적이잖아. 그게 공포회의잖아. 공포회의 막 가잖아. 공포회의. 그래서 면책 특권에 불체포거든.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거. 불체포 특권 12세기 때 얘기해. 지금 우리 22세기야 지금. 23세기야 지금은. 그거 뭐 거기서 하고 있어.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국회의원들 욕 제일 잘하잖아. 걔네들 막 가짜 뉴스 제일 많이 만들고. 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했고, 니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뭐 나왔어요? 신원 보증서가 나오면 착오로 취소해야죠. 사기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신원 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에 서명하면 사기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뭐로 취소해야 돼? 착오로만 취소할 수 있다. 워낙 중요합니다. 니은. 이것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나왔어요? 전혀 없는 상태. 완전 박탈이죠. 무효네요.
의사표시는 외형만 있는 것에 불과하여 아예 무효다. 여기 없다.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정확해요. 미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청여의 의사표시 하였다고 하여 청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 적어보세요. 청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 이게 뭐죠?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없다. 굉장히 자주 나와. 자, 비진이는 진이가 없는 거잖아. 근데 강박은 뭐예요? 강박은 진이는 있어요. 청여하겠다는 의사가 청여. 이게 의사가 있단 말이 있으니까 비진이가 아니야. 자, 이게 전두환 사건이잖아요. 자, 전두환이가 자, 국제거래에 너 안 좋으면 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덜덜덜덜 에이씨 요감을 하면서 주겠다라고 하고 국제거래를 준 거야. 이 강박입니다. 강박은 비진이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키읔, 티귿, 리얼 잘 기억합니다. 자, 미음도 자주 나오는데, 자, 미음 A가 사기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자, 그러면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750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러나 자, 이걸 취소를 못하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110조 정확하게 사망, 이거는 750조입니다. 그럼 갑은 이제 자, 이걸 엔드 해도 되고 선택해야 돼요. 자, 요것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하고 같이 할 수도 있죠. 자주 나오는 게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 안 하고 요것만 할 수도 있다. 선택입니다. 자, 리얼 조심하고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 갑입니다. 갑이 제3자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라고 잘 기억하고, 자, 30번 갑니다. 사기, 강박, 옳은 것 모두 고라라. 자, 기억. 자, 부작위를 쉽게 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부작입니다. 고지하는 걸 안 고지하는 것. 아까 뭐였죠?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공동묘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공동묘지는 자, 김포 판례고 쓰레기 매립장은 저리야 부천 판례예요. 자, 기억. 부작위로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애 뭐였죠? 쓰레기 매립장과 공동묘지. 자, 니은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로 이거네요. 한 경우 이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되고 취소만 해도 엔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강박에 의해 정의 의사표시하였다면, 자, 강박은 110조야. 107조 아니죠? 정의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했죠?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항상 조심할게. 법원은 쉽게 판사는 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재판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 못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재판을 못 합니다. 항상 법원은 수동적이죠. 자, 갑이 이제 을이 예컨대 무효를 주장했어요. 자, 무효를 주장하면 이 무효를만 재판해야 돼. 무효. 그럼 이게 자, 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야. 그럼 을이 취소를 주장하면 취소하라고 그러는데 무효를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그래도 취소를 못 해요. 무효 주장 속에는 취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리얼.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뭘 주장하는 거야? 절대적 강박 주장하는 거야.
나 목에 군청 들었다는 주장 속에 강박이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무효 주장 속에는 취소가 주장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해요. 답이 3번 기억 리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세 문제가 꼭 나와. 자, 우리 어떻게 외웠죠? 진통착사 유무치는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 비정상이었잖아요. 자, 요번에 이제 비정상은 자, 107, 108, 109, 110 여기서 두세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포인트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거에 이제 반대죠. 비정상이 아까 뭐였어요? 마음속의 의사와 외부 표시가 많은 거죠. 불일치하는 거. 요게 107, 108, 109.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의사 표시죠. 이게 110조 사기 강박이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이제 의사 결정했어요. 상대방이 가서 1억에 팔겠다고 표시했죠. 의사와 표시가 반대로 뭐 해야 되죠? 일치해야죠. 이 정상이잖아. 그리고 이 갑이 사기 도당하고 강박 안 당했어요. 그럼 정상이야지. 정상이라면 아 우리 1억에 파는구나 라고 이제 딱 도달한 때 이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걸 이제 좋다. 난 거꾸로 너가 돈 1억 받고 집 넘긴다고 나는 거꾸로 좋다. 나는 자 1억에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억에 사겠다고 이렇게 또 성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양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해서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도달주의 갑니다. 도달주의. 자, 조문 한번 보죠. 다시 요약집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7페이지. 27. 맨 위에 이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11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상식적으로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바로 표시죠. 표시가 상대방의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청약도 도달한 때, 성낙도 도달한 때, 청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 성낙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 그럼 도달을 외워야 돼. 그럼 2항 예외 갑니다. 2항 의사표시자가 줄이면 표의자가 그 통지 같은 말 표시를 동그라미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제한능력자 3명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호견인, 피성년원이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하다는 오늘 자주 나옵니다. 자 갑이 제가 정상적이었는데 을에게 2월 1일 날 딱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이게 이제 효력이 발생한 거죠. 효력. 자, 여기 원칙 도달주의. 두 번째는 자 갑이 이제 딱 우리 집 1억에 팔겠다고 편지를 발송했어요. 딱 발송 같은 말 발신이죠. 편지를 딱 발송하고 나오다가 자 여기 나오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또는 법원에 가서 선고받죠. 옛날에는 한정치단 지금은 피한정후견 선고받아요. 아니면 피성년후견 선고받습니다. 선고받고 도달되어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발송 후에 이렇게 사정의 변경이 있어도 도달만 되면 유효해요. 어른 이제 성나가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갑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도달되면 안 되고 갑이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도달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무능력자니까 얘한테 도달하면 안 되고 얘의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시키면 돼요.
근데 을이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도달시켰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음 장 넘기세요. 112조로 옵니다. 112조. 박스 안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일을 받은 때 줄거 제한 능력자인 경우 3명, 미한성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를 못한다.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2월 1일 날 도달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얘가 이제 자, 혼자서 수령 못하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 그래. 자,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죠. 18세 이하자. 18세는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피한정 의견인은 자, 정신능력이 약간 또라이죠. 약간 또라이 선고. 얘는 엄청 또라이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얘네들한테 도달해. 그러면 아직은 도달되었다고 갑이을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쪽에서는 유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거꾸로 이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자, 나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 있죠.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안 날은 대항할 수 있어. 만약에 2월 1일 도달한 걸 2월 10일 날 알았다. 2월 10일 날은 요게 유효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가서 113조 공시송달 갑니다. 자, 그럼 1번, 을에게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이 발생한다.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할 때 많이 써요, 사실은.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원고가 피고한테 소장을 도달시켜야 돼. 그래야, 자, 원고 피고가 법원에 온단 말이에요.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은 공시하면 도달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이 어디다 공시하느냐?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요. 자, 그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일이 지나면 도달된 걸로 봐서 효력 발생하는 걸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2주일 내워야 돼요. 요건을 내워요. 요건 2개. 요건 갑니다. 갑에게 과실이 없어야 돼요. 소유자에게 과실 없이 얘가 누군지 모르거나 을이 누군지 몰라야 돼. 을이 누군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애가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불명이죠. 근데 을이 죽었는데 자, 이 자식이 상속인 한 100명 정도 돼. 하도 바람둥이 돼가지고 미국에 10명 살고 영국에 3명 살고 호주에 이래서 다 도달 못 시키잖아. 이럴 때 이제 공시송달 썩. 두 번째는 을을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 자, 주소 불명이죠. 이런 경우 소재 불명, 아예 상속인 모르. 이럴 때 이제 공시송달 합니다. 자, 에우로 가죠. 이제 113조. 소유자가 죽어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도달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조심. 2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몇 주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공시송달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가보죠. 거기 대입하러 오면 돼. 자, 31번 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거. 자,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대표적인 내가 청약, 성락 기억하면 쉬워요. 청약, 성락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잖아. 상대방이 뭐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자, 3번 조심하고. 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안 때 도달된 걸로 본다. 여기 틀렸죠? 자,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갑의 의사를 을에게 전달하는데 4단계를 거친단 말이야. 자, 먼저 우리가 편지로 이제 청약한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편지를 다 적어서 이걸 표백이라 그래. 표백. 다 적었다. 표백. 즉 표명이라 그러죠. 영어로 쓰면 쉽게 합니다. 프롬입니다. 내가 썼어. 일기장에 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청약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이 우표를 붙이죠. 우표 붙여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변 아저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을의 우편함에 투입을 하죠. 요 때를 도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을의 손에 안 쥐어졌단 말이야. 그럼 을이 상대방이 이 편지를 읽어볼 가능성, 자, 우리가 인지라 그래. 인지할 객관적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 수업 듣고 있는데 우리 집 편지함에 딱 투입됐다면 도달이야.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편지가 와 있더라. 뜯어서 읽어보는 걸 요지라 그래. 요지. 아는 것을 완료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요지가 이쑤시개잖아. 이쑤시개 쑤실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딱, 자, 식당에서 이제 밥 나왔습니다 하고 딱 식탁 위에 밥이 딱 누워지면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읽어볼 필요는 없다. 요지까지 필요 없어요. 요때 필요 없고 여기에 효력이 발생. 현실적으로 수령을 요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3번 얘기해 보세요. 3번.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안 때, 요지한 때 도달된 걸로 본다. X죠.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원학 중에 도달 개념, 정답풀이 3. 도달이라 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편지함에 투입된 죄입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지는 아니다. 답이 3번이고 4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죠. 이것도 도달입니다.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는 효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게. 자, 그럼 편지가 이제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원칙적으로 이 편지 보낸 사람 갑이 도달을 입증을 해야 돼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이 도달을 입증. 이게 원칙입니다. 입증이 어렵잖아요. 입증이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자기가 입증을 안 하려면 돈을 많이 내면 되겠죠. 자, 갑이 입증 안 하려면 이제 자, 돈을 많이 내 가지고 편지 보내면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내용 증명이죠. 자, 내용 증명이 딱 오면 자, 어떻게 되죠? 우체부 아저씨가 사인하라 그래요. 옛날에는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지장 찍든지. 그러면 내용 증명하면 지금 사인하니까 도달로 요거는 내용 증명 도달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간주합니다. 본다. 그래서 입증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 옵션입니다. 자, 등기 옵션도 도달로 봅니다. 내용 증명과 등기 옵션은 입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입증은 보통 옵션이죠. 통상 옵션하고 엽서 이런 것은 입증해야 돼요. 이건 두 개 기억해야 돼. 내용 증명과 등기 옵션은 도달로 간주한다. 입증 안 해도 돼요. 자, 그게 이제 5번 얘기입니다. 등기 우편 한 개 더 넣어. 내용 증명입니다.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추정된다. 또는 추정된다. 또는 간주한다. 추정 내지 간주합니다.
자, 32 워낙 중요하고 틀린 것. 자, 답이 1번이네. 보통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 이거는 추정 안 되죠? 상당기간 도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분실의 우려가 많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에서 추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추정된다. 자, 추정된다는 것은 한 8, 90%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8, 90%는 옳다는 거, 이 추정된다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입증 책임이 면제가 돼. 추정은 입증 책임 면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는 제3자는 뭐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선의로 추정되니까 이 사람은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 면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증 책임 면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에 보통 우편은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 안 된다. 자, 답이 1. 자, 2번 외워야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통 동그라미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531조.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계약법에서 워낙 많이 나와요.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11조 제2항. 4번.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효력 발생했네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더라도, 내가 편지를 읽어보기 전이더라도 표의자는 이를 처리하지를 못한다. 기억하죠? 도달된 후에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갑은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해. 처리는 도달 전까지만 해야 돼.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도달만 되면 됩니다. 의사표시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도달만 되면 효력 발생해요. 33. 틀린 것. 1번. 우리 민법은 111조 격지자든 대화자든 불문하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격지자는, 자, 살짝 적어. 격지자는 편지, 대화자는 전화입니다. 전화. 편지로 하든 전화로 하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2번. 의사표시 도달이란 객관적이야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 알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 자, 답은 3.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했네요. 도달했으면 효력 발생했네. 도달했다면 그 전에 청약자가 뭐였더라도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111조 제2항. 답이 3. 4번. 과실 없이 나왔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이 인정이 됩니다. 112조. 5번.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 안 되죠?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추정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34로 가죠. 자, 옳은 것 고쳐보죠. 1번.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 아니죠.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심표. 도달한 때입니다.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앞에 발신을 도달로 바꿔야 돼요. 도달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 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의 확답은 상대방에게 발송주의하에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김에 발송주의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네요. 답이 2.
3번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 자, 4번 상대방 있는이 아니라 없는에 있는으로 바꿔야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있는이야, 있는. 4번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조심해야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안 경우 알았죠? 알았다면 이제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35로 갑니다. 우리 기출문제네. 답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의뢰에게 보냈습니다. 뭘로 보냈다고? 등기우편이니까 뭐 도달로 추정 간주됩니다. 틀린 것 같죠. 1번 갑의 청약은 의뢰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확해요. 무슨 주의 원칙? 도달주의 원칙. 자, 2번 답이네요. 갑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발송했죠. 발송하고 죽어도 효력 발생하죠. 발송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어요. 발송한 후에 성년 후견 심판 받아도 도달만 되면 효력 발생하죠.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밑에 하나 더 줄거보죠. 정답풀이 2번.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죠. 답이 3번 올라갑니다. 갑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등기우편이가 배달된 것 같은 말 도달된 걸로 인정하여야 한다에 간주됩니다. 4번 갑은 등기우편이 을에게 도달 전에는 자신의 청약을 뭐 할 수 없죠? 처리할 수가 있다에 도달 전이니까 도달 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달만 하면 되죠. 을이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확해요. 도달하면 됩니다. 36번은 보지 마세요. X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마칩니다. 자, 다음 편 가면 이제 대리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 이제 원칙을 배웠어요. 자, 갑이 을과 정상적 의사표시했어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을도 정상적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너네 집 1억에 사겠다가 이제 합치하니까 매매가 성립한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의사표시한 사람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 이게 바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1억 판다 그랬으니까 권리가 뭐죠? 1억 받을 권리. 의무는 집줄 의무죠. 이거 어디서 발생했어? 자기가 의사표시했으니까 발생한 거예요. 이쪽은 반대가 되겠죠? 자기가 권리가 뭐죠? 집 받을 권리, 돈 줄 의무죠. 그래서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의 의무고, 거꾸로 매수인의 권리가 매수인의 의무. 이게 이제 민법 시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게 디맨드 커버하고 서플라이 커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격하고 수량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수업할 때 1억, 여기는 뭐죠? 자, 집 한 채 이렇게 나오죠. 1억 집 한 채. 이게 이제 청약과 성록 합치, 여기서는 균형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반대죠. 자, 이쪽과 이쪽은 반대란 말이에요. 권리 의무. 아니 이게 권리 의무 이렇게 되는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근데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죠.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게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 무효 배운 거 지금 2개 배웠잖아. 107조 비진의 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108조 통정의 표 취소는 착오나 사유강박. 그리고 예외. 자,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말을 한 사람이, 의사 표시한 사람이 이걸 효과라 그래. 효과를 기속받는다. 자, 말을 한 사람이 효과를 기속받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기속받는 거예요. 이 원칙인데 이제 또 반대가 갑니다. 대리가 나와. 대리는 이성을 대신, 이 이성이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게 대리입니다. 자, 대리는 뭘 대신한다고?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아니면 대리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대리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대리를 다 없애야 돼.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리는 대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은행에 가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이런 대리가 아니에요. 그는 상업사용인이야. 상업사용인. 피용자일 뿐이야. 자, 대리가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대리가 아니에요. 그냥 위임받은 사람이죠. 자, 대리는 이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 의사를 결자. 이거 자기가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대리,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누구 결제받아야 돼? 지점장 결제받아야 돼요. 그 지점장은 대리인 돼요. 그 지점장은 뭐야? 지배인 등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점장. 그 지점장 돼야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 자, 대리는 말을 대신해줘. 자, 갑이 대표님 해보죠. 얘가 응애 1살짜리 태어났어요. 말할 수 있어, 없어? 말을 못 하잖아. 의사표시를 못 해요. 태어나면서 집 한 채를 상속받아 태어났다고 하죠. 집을 팔아야 돼. 팔 수가 없잖아. 그럼 대신 팔아주는 게 대리죠. 그럼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죠? 이건 법정 대리라 그래.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이 발생하는 거죠. 친권자죠. 친권자가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대신 말을 이 대리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또 이렇게 의사표시하죠. 대리로 계약을 하는 거죠. 대리 계약. 자, 그럼 만약에 이 집을 대신해서 1억을 계약했다. 그럼 말은 자, 대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팔았지만 이 효과는 이쪽에 안 가고 갑한테 다 효과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하고, 여기서는 의사표시 한 사람이 효과를 받는데 여기는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고 얘가 효과를 다 받는, 이건 이제 본인이죠. 자, 본인은 효과만 기속받는 거야. 효과가 뭐라고? 권리와 의무를 귀속자죠. 자, 효과 귀속자와 자, 계약책이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게 대리는 말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싸움 같은 경우는 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움은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 우리 대리 시험 치면 안 돼. 시험 치는 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대신 시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게 법률로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선임에서 발생하는 걸 수권이라 그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라 그러죠. 임의 대리.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 요게 원칙이에요. 임의 대리. 대표님이 갑이 이제 야 을보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수권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 된 거예요. 수권은 갑의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야. 전화해서 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전화 딱 끊으면 임의 대리인 된 거예요. 알았다 할 필요가 없어.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리 계약하면 효과만 가볍게 갑니다. 을을 대리인, 병을 상대방이라 그러죠. 여기 조심해야 대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하고 효과 기속자가 분리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리라. 그럼 계약할 때 누구 이름을 해야 돼? 자기 을의 이름을 해야 돼? 갑의 이름을 해야 돼? 갑의 이름을 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걸 현명이라 그래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죠. 우리 명함 보면 그렇잖아. 명함.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하고 비슷해요. 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용 이렇게 되는. 우리 대표이사를 대리인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이재용이가 계약하면 이재용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 가는 거죠. 이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보고 가죠.
자, 여기 잠깐 보고 29페이지 오세요. 29페이지. 28페이지 왼쪽에 제4장에 법률행위의 대리, 같은 말 뭐라고? 의사표시의 대리입니다. 대리 앞에는 의사표시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의사표시의 대리. 오른쪽에 그림 기억합니다. 대리의 3명관계 박스, 본인 갑, 대리너를 대리권이라 대리권. 그 다음 대리너과 상대방 병사의 대리행위. 그 다음 본인 갑과 상대방 대리효과라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대리에는 세 가지 관계입니다. 먼저 대리인이 되는 걸, 자, 수권행위, 자, 본인.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이 바로 의사결정권자야. 의사를 결정권을 가지는 게 대리인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수권행위를 했어요. 대리권 수여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갑의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병한테 가서, 자, 이 집을 극단적으로, 자, 그냥 갑이 팔아달라 그랬어. 얼마에 팔아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1억짜리인데 대리인 내가 1원에 단돈 1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합니다. 1원에 팔겠다고 표시해요. 단 누구 이름을 해야죠? 갑의 이름. 갑을 현명해 가지고 이렇게 1원에 1원에 판다니까 싸다 좋다 1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당연히 대리 매매죠. 이거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까 의사결정권자가 누니까 대리인이잖아요. 1원에 결정했어. 1원에 표시했어. 일치하잖아요. 단 사기 강박은 안 당했어야죠. 그럼 이게 유효하니까 갑은 얼마 받아야 돼? 돈 1원 받고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리예요.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일반인들은. 왜? 이거 나쁜 놈이지. 나쁜 거는 이제 형법적으로 따지는 거고. 자, 그러면 어른 갑에게 손해배상 의무 있느냐? 없어요. 왜? 이쪽에서 얼마에 팔아줬으나 말 안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내부적인 관계가 있으면 갑과 그래. 이걸 내부관계라 그래. 이걸 원인적 법률관계, 내부관계. 이 내부관계에 만약에 위임계약을 했다. 위임계약했다면 수임인이 위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 대리에서는 위반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요 위임계약. 만약에 고용계약했다. 고용계약 위반도 손해배상입니다. 이제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 계약이니까 거기서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이 대리에서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자, 이 띄우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얼마에 팔아달라서 안 했죠. 만약에 해서 1억에 팔아달라 그랬는데 1원에 팔았다. 그러면 요거는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권 줄 때. 대표적인 대리인 또 변호사잖아. 변호사. 내가 대리권을 딱 변호사 선임해서 갔어요. 수임 계약 썼어. 내가 법원에 딱 가보니까 이 양반 내가 한 60 먹은 사람한테 계약 썼는데 보니까 한 30대가 새파랗게 왔고 나를 막 도와주고 있는 거야. 당신 누구야? 예, 복대리입니다. 이 새끼 변호사잖아. 이 새끼 변호사. 복대리하고 하고 있어요. 이 수임 계약서에 보면 복대리 선임에도 좋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안 오고 70대가 안 오고 30대가 왔고 나를 막 변론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복대리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대리 공부할 때는 누가 의사결정권자다? 대리인이야. 그럼 여기서 많이 내는 게, 자, 어른 의사결정만 하면 되니까 얘는 쉽게 해서 한 15살 정도만 되면 돼요. 이상 되면 대리는 유효하게 돼. 우리 아까 잠깐 했지만 보통 대리가 아니라 보통 계약에서는 15세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으면 이거 뭐죠? 취소할 수 있잖아. 이 대리에서는 얘는 15세더라도 갑이 취소를 못해요. 왜? 의사결정권만 있으면 되니까. 무슨 기억입니다. 취소 못하니까 유효해요. 이게 대리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얘는 뭐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자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117조에 정확하게 나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자, 그 점 기억하면서 하나 가보죠. 자, 01번 대리 틀린 것. 자, 1번. 자, 수권행위 요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의 법률행위입니다. 이거는 갑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이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1번 그 얘기 1번 수권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행위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무권대리 이거죠. 갑과 을의 수권행위가 무효나 취소되면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는 무효가 됩니다. 2번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느냐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식 행위입니다. 답이 아까 했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저는 딱 끊으면 수권행위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분류식 행위예요. 자, 답은 3번이네요. 자, 3번에 계약을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주 나와요. 자, 갑이 이제 대리권을 주면서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계약 체결 대리인, 줄여서 체약 대리냐. 체약 대리를 주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 준 거죠. 계약 체결 안 하고 해지하면 안 되죠. 해제권 없으니까 해지하면 무권 대리가 돼요. 찾아 나온다. 답 3번. 4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행위만 할 수 있어.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뭐죠? 관리행위는 보존행위하고 이용계약행위만 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는 못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요거는 보존행위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 외형이죠. 외형을 가지고 행위한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가만히 있는 게 방임이죠.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대리해서 계속 계약해요. 그러면 갑이 야 너 하지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자 무언으로 묵시적 대리권 수여로 추단됩니다. 자 2번 중요 표시해야 돼. 여기 꼭 한 문제 나와. 대리권의 범위 틀린 것. 자 1번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자 이거 좀 갑이 을에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의 대리와 이렇게 매수를 이 사람 수령해줘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잖아. 당연히 수동 대리권도 포함된다. 자, 적극적으로 하는 걸 무슨 대리? 능동 대리라고 그러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아주는 걸 수동 대리라고 그래. 당연히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 2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계약 체결 대리인이야. 그럼 뭐 받아야 돼? 총도금하고 잔금 수령할 권한은 있다. 자, 답은 3번.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체결 대리인이죠. 체결해야지 그 계약 해제를 못하죠. 해제 등 처분권과 그 해제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가 아니죠. 없다 해제권은 없다. 답이 3. 자 4번 이거 전부 상식이야.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자가 가지는 대리권의 계약 체결이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안 되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 판례예요. 자, 아닌데 했다. 이거 뭐가 돼?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포괄적인 포인트야. 포괄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받은 대리는 포괄 대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자 줄고 나가죠.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집니다. 포괄 대리는 100% 대리니까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전부 판례입니다. 자 3번 1번 반드시 외워야 돼.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하는 대리는 줄거세요.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7조 반대 외워야 됩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 적어. 이퀄 누구이면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15세면 된다.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118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음 답은 3번이네요.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자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동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119조입니다. 그 밑에 정답 풀이 보세요. 3번 자 주거 째워야 돼.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무슨 자?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바로 공동이야. 공동으로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나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자 대리인을 2명 이상 대리인을 줬어요. 자, 이 사람이 공동 대리인이야. 공동 대리인. 그럼 갑이 이제 A, B에게 대리권을 줬다.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단독으로 대리 이게 원칙이에요. A가 대리한다. 그러면 갑에게 효과 미쳐. B가 대리한다. 무슨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 그래야 물건을 빨리 파니까. 그런데 각자 대리 원칙인데 갑이 야 니네 둘이 나는 못 믿겠다. 항상 공동 대리하라고 수권을 주면서 공동하라고 딱 주권 줬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동을 해야 돼. 또 법률 규정으로 공동하라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이 자식이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대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해야 됩니다. 친권자는 공동대리야. 예외적으로 공동대리는 수권으로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으로 있을 때만 공동대리입니다. 자, 그래 답이 3번이고요. 4번 의사표시 효력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아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도 대리인 표준입니다. 또 사기를 당했느냐 강박을 당했느냐도 대리인 표준입니다. 얘는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효과만 기속받지 계약은 대리인이 잘하니까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 표준입니다. 대리인 표준. 또 계약에서 선이냐 악이냐도 대리인 표준이야. 전부 대리인 표준. 대리인 표준. 자 4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같은 말 적으세요. 의사가 없는 거 같은 말 107, 108, 109입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 알았거나 뭐죠?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워낙 중요합니다. 다음 5번 법정 대리는 언제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자, 4번 자 법률행위의 대리 같은 말 의사표시의 대리에서 틀린 것. 답 1번 바로 나오네.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틀렸죠? 대리는 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내와야 돼. 밑에 정답풀이 1번 줄거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줄거죠. 시작.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15살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야. 3살짜리가 대리하면 무효야. 무효. 자, 의사 능력자 그러면 약 15세 정도 생각하세요. 15세. 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15, 19금, 이거 19금이라고 그러냐? 18. 그죠? 이것도 19점, 19금처럼. 이게 바로 행위 능력자잖아. 이게 바로 의사 무효. 이건 아예 무효입니다. 이거는 12살은. 아예. 자,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자, 2번.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더라도 읽어보세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해요. 수권행위를 없애버리니까 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직접 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115조. 자, 5번. 자, 5번 중요하고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게 쌍방대리죠. 쌍방대리 무효입니다. 그러한 쌍방대리난 입찰행위는 무효다. 쌍방대리는 무효입니다. 자, 다음 05로 갑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자, 자기계약은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자, 원래 대리는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러면 갑이 이렇게 이제 병과 이제 대리계약을 체결해야죠. 자, 대리계약 체결하면서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갑을 현명해.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너랑 계약 체결한다라고 현명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 집을 1억에 팔았다. 그러면 갑은 1억을 받고 소유권 이전해 주고 이렇게 되죠. 이게 대리란 말이야. 그런데 자, 124조에 자기가 직접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자, 금지가, 이걸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야. 무조건 법에서 금지한 걸 하면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자기 계약하면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아달라라고 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 좀 그냥 팔아달라 이렇게 가격을 안 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돼.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자기 자신이 직접 당사자야.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계약서에 자, 매매 계약서 매도인 자, 갑의 대리인을 하니까 을이 자, 의사결정권자잖아. 아, 좋다. 1원에 팔겠다. 이렇게 되죠. 매수인은 자기가 되는 거야. 매수인 을 1원에 사겠다. 1원에 계약해가지고 돈 1원 주고 소유권 넘기면 얘 쫄딱 망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된다. 자기계약 금지. 두 번째는 쌍방대리 금지는 자, 갑은 이 집을 사달라 그러고 병은 팔아달라 그러고 사달라 그러죠. 그럼 이제 을이 자, 쌍방대리 양쪽 다 대리한다는 거야. 자, 계약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쌍방대리는 자, 매도인 갑의 대리인을 1원에 팔겠다. 매수인 병의 대리인을 1원에 사겠다. 이렇게 되면 1원 파니까 얘가 손해보죠. 그래서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거꾸로 1원이 아니라 이걸 1조 원에 팔겠다. 1조 원에 사겠다. 그럼 얘가 엄청 손해보잖아. 쌍방대리하면 자, 둘 중 누군가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두 개를 내와야 돼.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자, 본인이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승낙해 주거나 대리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승낙 같으면 허락이죠.
성락에 주거나 성락 또는 성락에 주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 이건 할 수 있어. 채무의 이행 어차피 갚아야 될 거니 채무의 이행 대표적인 애가 우리 법무사가 하는 거죠. 자 채무의 이행 이건 할 수 있어요. 채무의 이행 되게 이제 자 갑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갑이 을에게 자,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A 법무사한테 가서 자 우리 집 등기 좀 해주세요. 등기 좀 해주세요. 채무이행 A한테 맡기죠. A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대표적인 채무이행이죠. 이건 가능합니다. 성락과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허락과 채무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이 내요. 자 그럼 가보죠. 틀린 것 1번 앞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입한 을이 부동산 매수인이 되는 거 이건 직접 매수인 됐죠? 이게 뭐야? 자기계약이 됩니다. 금지돼요. 2번 을이 매도인 갑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매수인 병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혼자 체결한 경우 뭐죠? 쌍방대리가 됩니다. 둘 다 금지돼요. 자, 3번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거짓말이고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 본인의 허락하고 채무이행은 허용됩니다. 밑에 해설서 자 동그라미 치면 줄거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그냥 이걸 안 간다.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정으로 줄거세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기억합니다.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은 허용이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선배들이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야,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 24인치가 허리가 굉장히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124조야. 그래서 허리는 24인치가 이쁘다. 괜찮다. 허락하고 채무이행은 24조니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남기를 시켰죠.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24조. 24조. 허리가 약하니까 허용됩니다. 자, 뭐가 허용돼? 뭐가 허용이 돼?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거야. 외우기 내우는데 뭐가 허용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허리. 자, 허리는 24인치가 아니라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돼. 허리는 허용됩니다. 자, 답이 3번. 4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에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 안 됩니다. 무조건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음 5번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무조건 위반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무건대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 위반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무건대리행위가 된다. 무건대리행위니까 무효다 이거예요. 자 6번 틀린 것. 자 1번 아까 했고요. 자 2번 보죠.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법무사가 쌍방 등기 신청은 허용됩니다. 등기에서 자주 나와요.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 3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자가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받은 때는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예, 자주 나오는데 자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거는 보고 가죠. 대리권 소멸 사유. 요게 127, 128인데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 32쪽 위에서 한 15번째죠. 큰 5번 대리권 소멸 좀 외웁시다. 방가로 1번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공통적 소멸론인 1. 본인의 사망 2. 대리권의 세 가지 사망, 성렬 후견 개시, 파산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X입니다. 바로 외웁시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자 첫째 자 본인 자신이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돼. 이때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 다 소멸. 본인 죽으면. 다음 대리는 세 가지죠. 이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자 정상적이었는데 수권행위 줄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피성년 의견이 돼서 엄청 또라이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았죠. 사성파. 요 세 가지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돼. 대리권이 소멸돼서 대리하면 또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근데 피성년 의견이 아니라 피한정 의견은 소멸사유 아닙니다. 요 사성파. 다음 임의 대리에만 임의 대리만 특유한 소멸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법정 임의 공통 소멸인데 사성파는 이거는 임의 대리는 자 임의 대리권이 주어졌던 게 뭐죠? 수권행위였잖아.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당연히 임의 대리권 소멸합니다. 수권행위가 철회되니까 수권행위 없어지잖아. 다음 두 번째는 수권행위 철회되기 아까 이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어도 소멸. 원인된 법률관계가 바로 위임이라든지 고용 이런 거죠. 이런 게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그 두 개 원종 수철 이렇게 수철 원종 그 밑에 이제 방가리 2번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은 두 개 1.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위임이나 고용계약 종료 줄이면 원종 2번 수권행위 철회 수철은 임의 대리에만 특유의 소멸사예요. 이건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요. 자주 답으로 나와요. 자, 거기는 6번에서 3번이었던 거고 자, 4번이 답이네요. 이건 우리 전문주에 나왔던 거예요. 답이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줄거세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 기준이야? 대리인이죠. 대리인. 적극 가담하여 이중 매매 계약 체결하면 대리인 기준이죠. 본인이 이를 몰랐을지라도 반사의 질서의 행위가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된다.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야. 자, 이거 전문주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제1 매매 계약에다가 제2 매매 계약 원칙은 유효인데 이 병에 자, 대리인 정의였어요. 대리인 정의 이중매 적극 가담했죠. 야, 적극 가담해서 팔아라. 이렇게 해서 적극 가담 매매는 이 병은 이 사람이 적극 가담 몰랐어. 얘는 선이야. 선이지만 병이 대리인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다 이거죠.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지 이 본인 표준이 아닙니다. 답이 4. 5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지시했다. 본인이 명령한 거죠. 이때는 본인 기준 따라가야 돼. 지시에 쫓아 행위한 때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를 못한다. 116조 제2항 정확해요. 자, 7번 가보죠. 7번에서는 자, 답 2번 보세요. 2번. 대리인이 아까 했던 거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 줄거세요. 대리권을 남용하면 자,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 준용한다 그랬죠?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원칙은 유효죠. 이 문제는 조금 안 좋네요. 예, 그 7번 보지 마세요. 문제가 안 좋으면 지워버리고 7번 보지 마세요. 자, 문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대리에서 옳은 것. 옳은 것 이거 다 봤던 건데 답 5번 보세요. 5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은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가 있다. 답이 5.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1번 올라가 봅니다.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계약 체결 대리인이죠. 체결해야지 해지하면 안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는 갖는다 아니죠. 해제권은 없다.
2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이 기한이 도래했어요.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채무 변제해야죠.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다. 아까 채무 변제 같은 말 채무이행이잖아.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할 수 있다죠. 있다. 3번 대리인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 상대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가 됐네요. 자,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갑니다. 해제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하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권리 의무는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4번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사기강박 안 당했죠. 본인이 사기강박 당하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잘 틀려요. 항상 누구 표준이라 그랬어요? 대리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니까 자 병이 을을 대리했어요. 자, 을에게 사기 당했어. 자, 을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자 사기 당한데 취소권은 갑에게 갑니다.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가니까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누가 당했으니까 대리인이 당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대리인 표준이야. 갑이 당했다. 이 사람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안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항상 표준은 누구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야. 왜? 계약을 둘이 하고 있으니까. 얘가 상의당한 건 취소 못해요. 을이 당해야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항상 대리인 표준이야. 그 다음 9번 가보죠. 한 두 문제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대리에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가진 자. 자, 계속 나오네요. 체결 대리는 해제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 해제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기억 없다. 니은 아까 했던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채무이행 정확해요. 이것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15살짜리를 대리인 선임했어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17조. 리얼. 대리인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야 성렬후견 개시야. 한정후견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야? 사성파잖아. 사망, 성렬후견 개시, 파산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리얼이 틀렸어요. 자, 10번. 자, 오늘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리행위에서 옳은 것. 자, 답이 2번인데 2번 보죠. 갑의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증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107조 유추 적용 얘기입니다. 답 2번.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남용. 답이 2번인데 자 밑에 해설서 좀 줄보세요. 해설 2번.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줄고 나가죠. 대리권 남용에는 비진의 표시인 107조가 적용이 돼요. 자 대리인의 진위가 자 이게 대리권 남용의 뜻이야.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효다. 자, 좀 어렵지만 해봅니다. 자, 대리권 남용. 요약집 잘 보면 있어요. 대리권 남용 같은 말 배임적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인이 배임행위 한 거예요. 대리권 남용.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107조 유추 적용합니다.
107조 유추적용. 그러니까 원칙은 107조가 뭐죠? 유효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이겁니다. 대리권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는 107조 유추적용한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갑이 이제 갑시기 정확하게는 이게 신용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은행으로 하겠습니다. 갑은행의 의리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이 대표적인 대리라고 그랬죠. 자, 지점장이 지금 보통 우리 이자가 한 3% 준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12% 준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이자 12% 줄 테니까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면 줄 섭니다. 줄 서. 12% 준다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은행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친구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유추해 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주라는 거야. 아니면 회사에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는 손해가 되고 은행은 손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이나 제3 이익을 입힌다. 이익을 주는 게 바로 배임행위잖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배임행위 하니까 배임적 대리행위를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 그래. 자, 그럼 12% 준다니까 병원 좋잖아. 막 그래. 막 유치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딱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 갑은행 지점장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대리로 봐서는 뭐하죠? 근데 유효해요. 유효하죠. 병원 당연히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 은행에 예금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혼자 써버리든지 친구한테 빌려준 거죠.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죠. 그랬을 때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107조니까 뭐하죠? 유효한 거죠. 유효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은행이 책임져. 이게 만 10억이다. 예외적으로 이 병이 이 사람이 자기가 지점장 이름을 하지만 이 돈을 자기가 쓴다 아니면 A한테 준다. 배임행위라는 걸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아기는 뭐 안 한다 그랬잖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니까 은행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럼 대입하죠. 2번 갑의 대리인 의리 제3자 병의 이익만을 하고 병이 친구야 또는 자기 본인 대리인 자기 이익이나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인 여기 바로 대리권 남용이야. 그 사정을 상대방 정이 알고 있었다면 알았다 이 정이네요. 알았다 그럼 무효네요.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대리권 남용이니까 갑에게 효과가 없다 무효다. 자, 답이 2번이고 1번 올라갑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뭐죠? 체결하면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아니죠? 대리 계약은 유효합니다. 똑같아요. 이 물건을 본인도 남한테 팔고 대리인도 팔았다. 이거 유효죠? 유효입니다. 대리인도 계약은 유효다. 3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현명을 안 했죠. 현명 안 하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밑에 해설서 3번 와보세요. 해설서 3번 중요합니다.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자기가 대리인이야. 자기 대리인을 위한 걸로 본다. 코로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건데 원래 대리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본인 갑을 현명해야죠.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갑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계약 체결하는 이 사람 대리인 줄 모르잖아. 뭐 이런 경우 있었죠. 우리 민법에서 남의 물건도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봐도 남의 물건을 계약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대리인을 위한 걸로 본다. 얘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제 1억에 팔았다면 자, 소유권 돈 1억 받고 이거 사다가 넘겨야 됩니다. 자,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걸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를 못해요.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4번도 중요한 표시.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 자,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요거야.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 나오면 유효한 대리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되게 법을 잘 모르니까 자, 위임장을 주면 이걸 대리권 수요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위임장을 주는 것은 내부 관계야. 갑과 을의 내부 관계입니다. 내부 관계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다시 한단 말이야.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수권행위를 해요. 수권행위를 해야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하는 것은 위임한다. 위임. 이거는 장으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하죠. 수임인이고 위임인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자, 대리권 수요가 아니니까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되려면 수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임장하고 수권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근데 그냥 위임장이 있으면 이 수권행위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 판례는 위임장을 주면 유효한 대리로 봐줍니다. 그 점 기억하고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유효한 대리인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자, 가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줄거세요.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해도 유효해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위임장 제시했다 이런 말 나오면 유효한 대리계약이 있다.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5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자 줄거세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거야. 지시에 쫓아란 말이 나오면 본인 기준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116조 이야기인데 자 원래 자 의사결정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결정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딱 지시합니다. 야 뭐라 이 집을 다 사달라라고 딱 지시합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갑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사실은 하자가 있었어요. 기가 줄줄줄줄 셉니다. 그럼 이제 지시하니까 이 사람은 하자를 안단 말이야. 어른 알아 몰라? 몰라요. 이 사람은 선이야. 자, 그러더라도 갑이 지시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 얘를 표준으로 알았다는 거죠. 악이야. 그래서 이때는 본인 표준으로 악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악이니까 뒤에서 나와 하자다 뭐 책임을 주장 못해요.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이 지시했단 말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본인 표준입니다. 본인. 얘가 악이다. 이쪽이 선이라도 악이가 된다는 거죠. 지시 안 하고 원래대로 가면 누구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었잖아. 선이나 악이냐는 다 대리인 표준인데 예외적으로 지시란 말이 나오면 본인 표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이라도 자 갑이 이 선의를 주장 못해요. 자, 선의 같은 말 부지죠. 부지. 알지 못하는 거. 자, 갑니다. 안 보니까 넘어가네 또. 어디 갔어요? 5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한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알았다 악이죠.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 같은 말 선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없다 밑에 해설 써보세요. 5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줄거세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한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이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같은 말 선의를 주장하지를 못한다. 이때는 누구 표준이야? 본인 표준이야. 본인이 지시했으니까 네, 오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공법 많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10년치 기출문제 가져오셔가지고 요약집하고 그 정리해서 한 50점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하기 편해요. 그래야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자부 특강 할 테니까 필히 좀 들으셔야 돼요. 이틀 오셔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공법 특강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못 와요. 못 오고 우리 교수님이 직접 이제 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특강하고 가야 돼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하여튼 공법 특강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개론이고, 모레 공법, 수목공법,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